현재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8월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조금 높은 거 아닌가 하는데 평가로는 그냥 무난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소식인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CPI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지표의 느낌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까고 보니까 0.2% 오히려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시장 예상치가 0.1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거 그렇게까지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좋은 거 맞죠?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기준을 좀 봤을 때 1.7% 상승했거든요. 올해 2월 달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 수치만 보면은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걸 딱 보면은 물가 2% 아래로 어떻게든 떨구고 싶어 하던 연준의 의도에 드디어 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이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시장이 호재로 인지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거랑 연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여러분들은 1순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거 이것도 나오게 되었는데 전주 대비 2,000명 정도 증가한 23만 명 집계되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는 연착륙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러한 것들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에 자극을 준다. 이 역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보는 큰 두 가지 틀은, 첫 번째, 이 달러의 가치,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두 번째는 경기가 좋느냐 안 좋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걸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너무 좋은데 물가가 높으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걸 좀 억제하려고 하고, 근데 이 중에서 얘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모든 부분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5bp 인하될 확률, 일단 이상으로 봤을 때 100bp인데 이제 50bp와 갈라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얘가 35, 얘가 65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기에 하나라도 딱 진행이 되면은 이제 꾸준하게 금리 인하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시장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요걸로만 여유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 WTI 기준 68.97달러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 약세, 금 상승인데 이외에도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요즘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매출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거품이 많으니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AI 서비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신규 기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성숙이 되려면은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매출로 다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AI 투자를 안 하잖아요. 기업들 뒤처집니다. 뒤처지는 걸 더 무서워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안 하고 백이겠습니까? 나중엔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계속 간다. 이걸 여러분들은 핵심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이런 제품들이 꾸준하게 출시되는 모습과 함께 반도체 일감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올해 3분기 조금 주춤했다라고 하더라도 4분기는 물론이거니와 내년 최고의 피크를 찍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게 평가를 해줘야겠구나.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벗이 많이 얘기가 많은데 다음 반등 구간을 노려보려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그 이외의 것들, 특히나 미국산을 좀 밀어주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한국이 수혜를 보실 수 있는 이 가능성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이렇게 협상까지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건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중국에서 거의 일체 수입해오는 히토류 이거에 대한 부담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다변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광산도 투자하고 같이 개발도 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기대감으로는 엮여 들어갈 수 있으니 저것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충전소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기술력 좋은 충전소는 이 가치가 있다. 주목받을 만한 이러한 시간이 오고 있다. 이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해리스랑 트럼프랑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 쪽 자료 보면 거의 5대5긴 하거든요. 그래도 해리스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바이든에서 밀었던 친환경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대가 있었던 친환경 주식들 다시 한번 보면 되겠다. 이건 전기차랑 마찬가지로 수소 쪽이나 이런 쪽들도 쭉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 지금 이 우리나라 K9뿐만 아니라 경공격기 계약도 지금 해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폴란드를 중심으로 그 주변국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더욱더 많이 뻗어 나갈 가능성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수주잔고 쌓여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잘 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중 확대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의 조선 파업만 끝나는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큰 시너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이 다음번 파업 끝을 노리면서 관련 내용들도 기대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13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같이 이런 거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면 전 많은 거 안 말합니다. 그저 따봉, 따봉 하나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어제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좋죠. 이 분위기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영상에서 이 차트적인 디테일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죠?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일단 상단까지 갈 건데 이 위를 동시에 돌파하면 추세가 바뀌게 될 거다. 근데 맞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돌파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향후 방향이 되게 크게 갈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어떤 것이다? 지금 두산에서 이 밥켓을 쪼개내고 이제 다시 한번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산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분위기를 좀 읽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감위원장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다? 많이 바뀐 증권 신고서를 내야지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어중간하게 조금 간보기 하지 마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두산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바로 규정을 손본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게 되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시야가 잡히는 곳에 다 이 기존 주주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에너빌리티가 급하면 급할수록 결국에 이 그룹을 쪼개내는 데 있어서 소액 주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이 나오고 나서 주총 진행되면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라가게 될 것이고 권리락 일정 뜨면 여기서도 한번 또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안 되는 걸로 쭉 가는 거지만 된다면 호재 두 개가 새롭게 나오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잘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단 1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자연스럽게 본업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했을 때 원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대기업 회장들과 같이 체코 방문 동행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 관련 내용들 때문에 속도를 낼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요거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체코 다음 넥스트 원전 수주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요즘 추가로 많이 들려오는 소식은 뭐다? 이탈리아 같은 데는 탈원전을 탈피하고 SMR을 굉장히 공을 들인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암만 하더라도 설계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 몇 없거든요. 그걸 지금 두산이 1조 이상 투자를 해놓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요 일거리를 꾸준하게 땡겨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원전이랑 세트로 수소 엮어서 같이 좀 팔려고 하잖아요. 요것도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은 네, 실적이 쭉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막 이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실증을 보여주면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를 잘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굉장히 큰 먹거리로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스터빈도 개당 수천억이기 때문에 이거 선점만 잘 해놓는다면 충분히 이게 우리를 뭐 먹여 살리는 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제 보는 가운데 에너빌리티 차근차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했을 때 수급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거. 외국인 수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이 부분에서 힘을 딱딱 받으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계속된다. 쉬어갈 가능성, 추가적으로 조정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빨간불로 좀 바뀌고 향후에 빨간불이 며칠 더 이어진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은 역시나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241선 위에서 버티는 건데, 근데 이거는 넉넉하잖아요. 그럼 이제 디테일적으로 조금 더 괜찮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생각을 하면은 121선 위에서 버티면 이게 최고다. 하지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21선 위에 있는다면 저는 속도가 많이 늦어진다든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6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이제 추세가 조금씩 반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다만 과거랑 다르게 현재 위치에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61선 추세가 완전히 꺾였단 말이에요. 여기를 단순하게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오면 61선이 한번 이렇게 빠져서 121선과의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데드 크로스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렇게 추세가 조금 더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종종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위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다시금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탈이 된다. 그러면 조정이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때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걸 버티고서 61선의 방향이 머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들려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추세가 많이 바뀌어 가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중심으로 또 한번 이렇게 상승의 추세 다시 상승의 추세의 시작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려있는 개미가 많은 자리인 여기 21,000원 언저리까지 노려보는 걸 1순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23,500원에 또 개미가 있거든요. 요 아래까지 수월하게 공략하는 요거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 총정리 글로 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해서 문제될 거 없고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지지라인 큰 틀로 봤을 땐 241선 위에 있는 게 좋은데 근데 21선 위에 있는다면 속도감은 되게 좋을 것 같다. 베스트는 121선 위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61선을 돌파하고서 어디까지 갈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61선의 머리가 들릴 때까지는 조금 더 버티도록 하자. 근데 만약에 버틸 때까지 이 위에서 횡보를 꾸준하게 한다면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까 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정말 크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잘하면 매물대 소화도 여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 이제 가면 가는 대로 끌고 가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후속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